이거 보세요. 숙제 해왔죠? 네. 안 해왔어도 해왔다고 하세요 일단. 네. 지금 검사를 해서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따 볼 거예요. 이거 끝나고 이거 설명을 하고 오늘 안에 다 안 끝나겠지만 설명 다 하고 최대한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볼 거예요. 증명하는 거 계속 공부할 거야. 너네들 증명 잘 못하잖아, 그지? 네, 왜? 왜? 어려워하니까요. 일단 개념이 없고. 개념이 없다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논리가 없죠. 무논리. 진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용어 정리를 할 건데 두 번째가 증명이잖아, 그지? 거기에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있거든요. 자, 봅시다. 너네들이 증명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보세요. 이건 그냥 증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용어를 한번 집어 넣어놓은 거예요. 정의란 말을 많이 쓰죠. 정의 영어로 뭐야? Justice. 그게 아니라고. 그 정의 말고 definition? 그쵸. definition. D-E-F-I-N definition. 맞죠? definition. 맞아요? 나 잘 몰라. 수학쌤이라 잘 모릅니다. 괜찮아요? 모르니까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보겠네. 자, 그래서 정의가 뭐예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문장. 그죠? 이제 국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삼각형을 정의를 하라 그러면 그 단어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그 단어를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이 정의가 뭡니까? 모르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네. 초등학교를 안 나왔나 봐, 그지? 뭐야? 다각형이 뭐야? 다각형은 중학교 1학년. 각이 여러 개인 도형. 그쵸. 저게 이제 좀 그렇다. 각이 많다. 그게 직역한 거죠, 그거는. 직역한 거예요. 되게 좋은 말을 돌려서 열심히 찾으셨네요. 너무 직역한 거고, 다각형은 그거죠.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정의 뭐 조금 틀릴 수 있지.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항상 얘기하자. 그 뭐야? 점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 압니까? 네. 뭐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 배웠는데. 점대칭 도형. 모르지? 선을 중심으로 대칭시킨 도형이요. 점대칭 도형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야? 선을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는 거. 그러니까 맞아. 근데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깔끔하지가 않잖아, 그지? 이게 이런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정의예요. 오케이? 대박이다. 교과서가. 어떤 용어에 대한 뜻을 알려주는 게 정의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증명이 뭐야? 증명이 뭐야? 봐라, 여기 써놨잖아. 야, 답을 알려주고 읽으라는데. 정의를 이루는 거 아니야? 어떤 명제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제 명제를 배웠으니까 명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잖아, 그지? 이미 밝혀져 있는 이미 참인 명제들 혹은 정의, 애초에 뜻을 그렇게 정했어.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나? 아니요. 삼각형이 왜 그 뜻인지를 증명할 수 있어? 없죠.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알려준 거잖아.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설 하나 설정해서 명제 하나 설정해서 그게 참임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 밝히는 과정 이렇게 써놨죠. 그럼 너네들이 증명을 못한 이유는 뭐라고? 그러니까 두 개죠. 여기 첫 번째, 이미 알고 있는 참임 명제가 없거나, 그러니까 정의가 없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증명을 하는데, 그지? 그게 없거나 아니면 그게 있다 하더라도 머리가 논리적이지 않아서 그걸 못한다. 이해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 문제는 나올 거야. 둘 다 하면 되지. 지금부터 정의 외우시고요. 참임 명제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밝히는 거 연습하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증명을 지금부터 해볼 건데 크게 몇 가지 있니? 세 가지 있어요.
직접 증명은 말 그대로 직접 하나하나 증명하겠죠. 뭐 기술 같은 거 안 쓰고.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 배우를 이용해서 참고시술 보고. 그렇죠. 왜 대우를 이용하죠? 오명제와 대유문제와 같으니 참고시술 같으니까요. 맞아요. 아주 대답을 잘하네요. 마치 한 번 배운 사람처럼, 그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걸요. 그쵸. 배운 적이 없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네요. 여기선 처음인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도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알겠죠? 그쵸.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가 참일 것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가 거짓일 거잖아. 그지? 항상 그 둘은 참거짓을 같이 하죠. 그럼 이건 언제 쓰겠니? 언제 쓰겠니? 그러니까 직접 증명은 증명이 되면 쓰겠죠. 그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야? 직접 증명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배울 거란 말이야. 그 중에서도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언제 쓸까? 자, 그쵸? 이러니까 증명 못 하는 거예요.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되지? 이걸 못 하기 때문에 증명 못 하는 거라고. 왜 굳이 대우를 이용해 증명해? 그냥 명제 쓰면 되는데. 왜 대우로 가냐고. 문제를 못 풀어서. 그쵸? 원래 명제를 보고 참 거짓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우 명제로 가봤더니 증명이 쉬워. 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귀류법. 한자예요. 그쵸? 한자 공부를 요즘 많이 안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귀자가 그 귀향할 때 그런 귀자입니다. 그 돌아올 귀자예요. 그 다음에 이 류자가 뭘까? 이거 알아요, 쌤은. 쌤 한자 상급까지 땄습니다. 흐를 류자, 흐를 류자. 와, 돌아가 흐르면. 틀리면 편집할 거예요. 자, 법은 뭐죠? 법이요. 법이죠, 법법. 그래가지고 방법 이런 거죠. 예, 귀류, 약간 돌아와서 흐른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얘기해봐. 이번 건 기회를 줄게. 아니, 저 괜찮아요. 아니겠어요. 그래요? 배웠죠? 얘기해보세요. 결론을 부정한 명제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안녕하세요. 넌 기회가 날라갔어. 이거 언니. 해보세요. 언니겠죠? 제 기회를 줬어. 안 돼요. 선생님 그럼 한번 없어. 해보세요. 내가 해보라고?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이런 거예요. 그 어떤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 그냥 우리가 결론을 부정하면 원래 어떻게 되지? 말이 안 돼요. 거짓이 돼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결론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돼요. 거짓이 되죠. 그럼 우리는 그냥 거짓인 명제를 갖다가 참이라고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를 참인 것처럼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증명이 되겠니? 아니요. 안 되죠. 중간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네. 그러면 거기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 명제는 참임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에요. 라고 하는 방법이 귀류법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이용한 증명이 많죠. 와. 많은데 잘 몰라. 뭐라고? 맞아요.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얄팍한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 가설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리만 가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누구의 추측 이런 거 있잖아. 걔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증명을 해요. 난제라고 하죠, 난제. 그 누군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증명을 해. 근데 그런 명제 중에서는 어떤 명제들이 많냐면 그거를 증명을 못 해. 근데 그게 아닌 걸 증명을 해가지고 뭔지 알겠어요? 잘못 말했다.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를 증명하는데 모순을 이끌어내서 이렇게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 그 자체로 증명을 못 해. 그게 어려우니까 난제겠지. 그게 아닌 걸 증명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증명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지금부터 그걸 해볼 겁니다. 일단 각각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어떤 뜻인지 알겠죠? 볼게요.
직접 증명이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의의 A. 이게 실수죠? 실수 A에 대하여 어떤 실수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요. 맞아 틀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다고 우린 이미 알고 있다고. 네. 근데 이걸 증명해 볼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네, 증명을 해볼 거예요. 실수는 크게 실수의 정의가 뭐죠? 아 유리수. 정수? 땡. 유리수. 빨리 말해. 유리수. 배웠잖아. 유리수 플러스 우리 무리수요? 오 마이 갓. 실수라는 건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오케이.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건 결국에 뭐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과의 대소 비교를 기준으로 우리가 범위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양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되죠. 맞아요? 네. 이걸 갖다가 증명하라고 하면 그건 좀 골치 아파요. 양수를 제곱해서 양수가 된다를 증명하라고 그러면 그건 거의 진짜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A가 0이다. 그럼 A 제곱하면 얼마죠? 0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라는 거가 같은 말이야. 이걸 증명하라는 거는. 알겠지? 자, 세 번째. A가 음수야. 그럼 A 제곱하면 얼마죠? 0보다 크죠? 따라서 A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아? 케이스를 나눠서 설명한 거네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직접 증명한 거예요. 아무 기술 따위는 없어. 그냥 이런 생각 한 번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괜찮죠? 다음 볼게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냐 물어봤어. 네. 증명이 어려워요. 그치? 증명이 어렵다. 왜 어렵지? n 제곱이 짝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짝수를 일반화했을 때 뭐 2k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자연수꼴로 나타낸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짝수라고 해가지고 n 제곱을 뭐 2 곱하기 k 이런 꼴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n으로 들어가 버리면 n 제곱에서 n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루트 씌우죠. 그럼 2k에다 루트를 씌우겠네. 맞지? 그러니까 되게 무리수가 짝수임을 증명하는 게 어렵다고. 이해되겠네? 그래서 이러한 명제가 참인지를 증명하려면 대우로 한번 가보는 거야. 오케이. 아직은 뭐 귀류법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우로 한번 가보자고. 대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대우 명제 자연수에 있는 n이 짝수 가정하고 결론을 부정하고 부정하고 위치를 바꿔야겠죠? 이게 가죠. 이게 결론. 부정 위치 바꿔. 그럼 n이 뭐야? n이 짝수가 아니면 홀수이면 그쵸? 자, 짝수가 아니다라고 원래는 해야 되지만 자연수에서는 짝수 홀수가 이분법이기 때문에 그쵸? 홀수라고 했대요. n이 홀수이면 그럼 뭘 물어보는 거야? n 제곱이 홀수이다. 홀수이다. 이렇게 하니까 증명이 쉽다고. 왜? 제곱하는 건 쉬워. 제곱하면 무리수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잖아.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무리수의 영역인데, 그치? 한번 해보자. 홀수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돼요? 홀수를 일반화 시키면 n을 뭐라고 쓸 수 있어?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k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어찌됐건 새로운 문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니까 k는 그렇죠. 자연수죠.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런 것도 많이 쓸 겁니다. 이것도 어찌됐거나 홀수잖아. 이제 이게 모든 홀수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k는 0 이상의 정수. 모든 홀수요? 모든 홀수를 나타내게 표현을 하려면, 그치? 왜냐하면 내가 이걸 증명하는데 몇 개를 빼놓고 증명하면 안 돼. 맞게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증명. 이번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n 제곱을 해보자. n 제곱도 이러한 꼴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n 제곱 해봐. 얼마니?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네요.
이거를 이런 걸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어떻게 돼? 2에 2로 묶으면 되니 그냥? 그럼 어떻게 돼? 2k 제곱 마이너스 2k 여기다 뭐라고 쓸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까? 괜찮니?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얼마야? 자연수입니까? 자연수입니까? 모르지 않아요? 자연수죠? 네, 자연수죠. 네. 키가 자연수니까요. 봐봐. 아니 이게 음수일 수 있지 0일 수도 있고 그치?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야. 1을 넣어봐. 1. 1이지 2를 넣어봐. 2요? 2 넣어봐. 4, 2, 8, 5. 5. 자연수예요. 그쵸? 이게 궁금하면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 이거는 무조건 정수 범위 안에 있어요. 그쵸? 정수 범위 안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그러면 뭐야? K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니? 이차함수 나오잖아. 어떻게 돼? 몰라. 요렇게 되거나 하겠지. 오케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K에다 1 넣어봐. 그랬더니 우리가 1이 나왔잖아. 네. 그럼 그 이후부터는 다 양수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자연수야. 양의 정수니까 자연수라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K 제곱이 더 빨리 커지죠. 애보다. 애가 아무리 감소를 하려고 해도 애가 더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애는 플러스라고.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게 홀수죠. 홀수. 따라서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아요? T가 뭐의 약자입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는 알고 있네요. 네. 대박이다. 뭐라고? 괜찮죠? 기류법 한번 볼게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어.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 우리 눈에는 그지? 네. 루트 2가 대충 어느 정도 되죠? 1. XX. 그렇게는 누구나 얘기하죠. 그죠? 1.414 뭐 요 정도 가죠. 1.414 이 정도 가죠. 점점점 이렇게 가죠.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인 걸 알아. 근데 증명을 못 해. 네. 이 루트는 유리수이다. 그쵸. 그래서 루트 2가 뭐라고 하는 거야? 유리수가 아니다의 부적이니까 유리수이다라고 적는 거죠. 자,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의. 그렇죠. 이미 참인 명제나 정의. 네. 유리수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아까 저기 실수 정의 이용했고, 여기도 우리가 홀수 짝수를 정의해줬고, 여기는 유리수. 나타낼 수 있는. 그렇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럼 분수꼴이 뭔데?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이죠. 그럼 루트 2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n분의 n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네. 그러한 이유로 논리적으로 가야 되니까 왜인지 설명해야죠. 다 m은 뭐가 아니고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고 m과 n은 서로소가 그러니까 약분이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보자는 거지. 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루트 2에 m은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상관없죠? 0이 아니기 때문에 곱해서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양변 제곱해도 가능하죠. 항등식이니까. 그럼 2m 제곱이 얼마야? N제곱. n 제곱이에요. 그러면 잘 봐. n 제곱이 2를 약수로 갖고 있죠. 맞아요. n 제곱이 진짜 n 제곱이 2 곱하기 얼마니까 n 제곱이 짝수잖아, 그지? 네. n 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네요. 네. 맞아요. 그럼 n이 짝수야. 그래서 n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2에 k라고 나타낼 수 있죠. k는 자연수. 네. 그럼 이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2m 제곱은 2k 제곱하니까 얼마? 오케이. 4k 제곱에서 m 제곱은
2k 제곱이네 맞아? 네. m은 뭐야? 짝수야. 근데 서로 소리하는 그렇죠. 건 틀렸어. 이거는 m과 n이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므로 그래서 유리수이다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닌 겁니다. 네. 이게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일단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죠. 이 아이디어 그 다음에 요거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어둔 거야. 왜? 여기서 내가 바로 야 이게 2를 약수로 가지니까 이것도 짝수지라고 했을 때 왜 그게 짝수예요? 이렇게 할까봐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미리. 빌드업 나이스. 내가 한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 거요. 응. 원래 있던 명제로는 증명을 못해서 바꾼 거예요? 배우고? 증명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증명이 어려워서 저걸로 증명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못해. 저도 못하겠네요. 아니지. 나는 못해도 너가 할 수 있지. 야, 생각을 그렇게 하냐. 실수 A, B, C에 대해 1번부터 볼게. 내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식을 변형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실수의 제곱과 관련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실수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아니네. 네. 그지? 그래서 일단은 강제로 좀 완전 제곱식을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형태로 바꿀 거냐면 A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할 거야. 제곱 우리가 마치 뭐 푸는 것처럼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A, B 해놓고 여기를 이제 4분의 B 제곱이라고 하면 뒤에 여기 뭐가 남아? 4분의 3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쓴 이유가 뭐야?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오, 네.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가 4분의 3 B의 제곱인데 와, 어메이징. 혁명적이다. 내가 웃는 모습을 지키면 좀 그래요. 자, 제곱 플러스 제곱의 형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이상이다. 이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굳이 증명하지 않겠죠. 괜찮죠? 앞에 다 지워주면. 자, 두 번째. A가 아직 적지 말아요. 자, A가 B보다 이거이면 나보고 뭘 물어본 거야? A의 세제곱이 B의 세제곱보다 크냐 이거 물어봤잖아. 이거 증명을 아까 원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지금 못 그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용해서 해보자고. 이거랑 같은 말이 뭐라 그랬냐면 A-B가 0보다 크다 그랬어. 맞니? 이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0보다 크냐를 물어본 거야. 그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B에. 근데 인수분해를 물어도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그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까? 이거 0보다 크다 됐지? 이거 0보다 크다 됐지? 크거나 같다 됐지? 그래서 이제 대박이다. 와, 턴밖에 안 나오나. 그래서 이제 영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죠. 당연히. 왜 안 들어갈까? 뭐 이럴 수 있잖아. 쌤, 이거는 0보다 크고요. 이거는 0 이상이니까 애가 0이 되면 0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잘못됐네. 그치?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그치? 맞아? 제발 앞에 게 0보다 클 수 없는. 애 0보다 크다니까. 뒤에가 0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어디서 나오는 오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여기를 공부를 했는데 등호가 성립할 조건까지 살펴보자.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너도 0이어야 돼, 너도 0이어야 돼, 맞니? 그죠? 그러면 B가 0이겠죠. 그럼 B가 0이면 너도 뭐야? 0이야. 그래서 A는 B는 0일 때 등호가 성립해. 그럼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 안 하겠죠. 왜?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같아야 되는데 이미 A랑 B랑 다르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거예요. 알겠죠? 깔끔하죠? 넘어갈게요. 3번. 3번은 웃겨, 그치? 3번, 4번은 하지 않을게요. 그냥 완전 제곱식이니까. 왜 이거 놓았지? 자, 5번 볼게요. 5번. 꽤나 다항식을 공부했을 때 우리를 꽤나 애먹였던 그런 놈들 중 하나죠. 곱셈 공식의 변형, 좀 어려운 놈이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이상이다.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변형 가능합니까? 그쵸. 그쵸. 공부를 한 학생, 1학기 때 내가 공부 한번 해봤다 하는 학생들은 다 할 줄 알죠. 그죠? 해볼게요. 2분의 1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에 이걸 증명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 제곱이잖아요. 그쵸. 결국에 이거 증명하라는 거야. 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냐. 근데 이거 아까 했었죠.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 이상이다. 에서 끝난 거야. 그 증명은 됐어.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을 보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 일단 너도 0, 너도 0, 너도 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A랑 일단 B는 같아야 될 건데 B도 C랑 같아야 되겠죠. 이 조건만 있으면 됩니까? 등호는 이거 1대 성립합니다. 다음 거 볼게요. 6번. 따라오죠? 6번은 뭐만 바뀌었니? 중간에 부호만 바뀌었죠. 이것만 바뀌었어. 이것만. 그러면 당연히 증명은 할 필요가 없어. 증명 이미 된 거야. 뭐만 보면 돼 우리는? 등호 성립 조건만 보면 되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일단 너 0이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0이다. 근데 b 플러스 c도 0이야. c 플러스 a도 0이야. 빵빵빵빵빵. 어떻게 돼야 돼?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너이면 너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너가 등호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너가 0이면 너가 0이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너가 0이면 너가 0이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자. 명제로 나올 수 있잖아, 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삼각부등식을 하나 해볼 거야. 삼각부등식. 뭔가 좀 그런데. 왜 삼각부등식일까? 삼각형에서 쓰니까 삼각부등식이지 뭐야. 와. 맞아요? 삼각형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삼각형을 생각해보자고. 세 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변만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더했어. 그러니까 A, B는 실수예요. A, B는 실수. 허수가 될 수는 없겠죠. 실수라는 조건에서 보자고. A랑 절대값 씌우고 B를 절대값 씌워서 둘이 더했는데 이거랑 A 플러스 B의 절대값 씌운 거랑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어디가 더 클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숫자 몇 개 대입해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오케이? 그럼 이걸 증명해야지.
어떻게 증명할까? 일단 부등호 증명하는 거니까요.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해줘? 그죠? 제곱을 해줘야죠. 왜? 부호를 지금 따질 수가 없어. 직접 증명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뭐 A가 양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눌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너 제곱해볼게. 일단 A도 양수잖아. 부등호 방향은 제곱을 해도 변하지 않죠. 그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자, 제곱해봐.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플러스 둘이 곱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 이거랑 뭐야?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동그라미로 해줘요. 동그라미.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오케이. 식 변형만 계속 해볼 거예요. 야, 근데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똑같다고 아까 했었어. 그래서 이놈을 A 제곱이라 바꿀 거고요. 너도 B 제곱이라 바꿀 거고 너는 어떻게 돼? 합쳐지죠. 합쳐지죠. 제다가 하나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너는 어떻게 돼? 너는 제곱 하나 그냥 제곱 하나 똑같으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여기 동그라미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럼 너랑 사라지고 2까지 약분을 해버릴게.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겠다는 거야? 절대값 A, B하고 A, B하고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넘겨버릴게. 오케이? 동그라미 두고 여기를 넘겼으니까 여기 0이 되는 거고요. 여기를 A, B 마이너스 절대값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 왜 내가 굳이 이렇게 하냐면 이 형태 있죠? 나중에 나와요. 수투나 미적분 가가지고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걸 적어야 되는지 보여줄게. 나눠야겠죠. 당연히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AB가 0 이상일 때 그리고 AB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겠죠. 그럼 너는 부등호를 한다. 절대값 어떻게 돼? 그냥 나오지. 그러니까 빼니까 얼마야? 0. 오케이. 그럼 같네. 일단 같을 순 있네. 너 때는 너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면 마이너스 플러스 2AB가 되겠죠. 자, AB가 음수야. 근데 2AB도 그러면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럼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이 바로 나옵니까? 됐어? 등호 성립 조건. 증명은 했어 이제. 증명이 됐으니 우린 이걸 이용을 해야 돼.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걸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울까? 뭐라고? 그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자, 여기에서 일로 갈 때 더 커지는 거잖아, 그지? 이거를 이게 절대값을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집. 오케이? 집 두 채가 들어 집 두 채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돼요? 얘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돼.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 이런. 이해되겠어요? A, B가 같이 살다가 독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덩치가 더 어떻게 돼? 커지죠. 오케이? 왜 둘이서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둘이 따로 집을 나가니까 덩치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이게 원래 억지로 외워야 되잖아. 억지로 외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됐어? 저 밑에 거 잘 모르겠어요. 어디요? 부호 선택하는 부호. 왜 부를 선택하는 요거요? 네. 절대값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눈 거예요?
What? 절대값 안에 A, B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건데 0은 사실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어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럼 등호가 여기 들어가겠지. 오케이? 등호 성립 조건 이거기 때문이에요. 치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보자. 하나 더. 하나 더 보자. 그럼 이건 어떨까? 이거랑 이거랑 여기 나와 있나요? 나와 있네요. 이미 결과는 이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증명 어떻게 할 거야? 얘 똑같이 제곱해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할 것은 안 알려줬지. 잘 봐. 넘겨볼까? 연호 한번 넘겨볼까? 그럼 어떻게 돼? 절대값을 눌렀어요. 이렇게 되니? 뭐 안 보입니까? 하나에서 약간 독립한 것처럼 안 보입니까? 보이죠? 안 보여도 보인다 해. 보이죠? 와. 그러면 이거를 나는 이렇게 안 쓰겠다 이거지. 나 같으면 이걸 어떻게 써? 절대값 A 왠지 뭐 플러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플러스 A 적고요. 그럼 A가 되려면 다시 마이너스 B를 해주는 거죠. 오케이. 괜찮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우리가 아까 증명했던 거 이거 이용하면 너랑 너로 독립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 독립하고 어떻게 돼? 이렇게 되네요. 맞아요.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플러스 되죠. 그러면 됩니까? 이렇게 되네. 야, 제곱해가지고 했으면은 이 짓거리 또 했어야 돼요, 그죠? 뭐 등호는 반대겠죠. 뭐. 등호 성립 조건. 괜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